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2학년도 EBS 수능특강 문학 개념학습 9강 담오전에 대해서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소설은 소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담오라는 신분을 가진 여자 김조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담오는 조선시대의 일반 관아에서 차와 술 대접 등의 잡일을 맡아 하는 관비를 의미합니다. 근데 나랏일을 한다고 해서 신분이 높은 건 아니죠. 담오는 허드렛일을 맡아보는 비천한 신분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아전의 보조를 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내용인지 우선 전체 줄거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오 김조이는 포도청에 소속되어 치안 및 범법자 단속과 관련한 일을 하는 인물이다. 어느 날 신고를 받고 단속을 나가 법을 어기고 밀주를 빚은 몰락 양반가의 주인 할머니를 검거했으나 병든 남편의 병구안을 위해서였다는 딱한 사정을 듣고 눈 감아준다. 그 대신 포상금을 노리고 형수를 밀고 한 시동생, 젊은 생원을 찾아가 뺨을 때리고 그 부도덕함을 꾸짖는다. 주부는 주인 할머니의 죄를 숨겨준 제목으로 담오를 태형에 처하나 그녀의 의협심을 가상히 여겨 나중에 몰래 상금을 주며 칭찬한다. 담오는 그 상금을 모두 주인 할머니에게 주며 다시는 밀주를 빚지 말라고 당부한다. 전체 줄거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교재에 수록된 부분이 작품의 전체라고 봐도 무방하죠. 이 교재에서 중략된 부분, 이 부분이 아주 조금이니까 따라서 굳이 전문을 찾아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담오는 할머니에게 연민을 느껴서 할머니를 도와주는 정의로운 인물이죠. 이런 비천한 신분, 그것도 남존여비 사회였는데 여자가 주인공으로 나와서 정의로운 행동을 한다는 것은 신분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재 가치와 능력을 인정하기 시작한 조선 후기에 사회적 분위기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김조이는 한성부의 담오다. 임진년 1832년에 경기와 호서 및 황해 세 곳에 큰 기근이 들어 한성부에서는 대소의 백성들에게 술을 빚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렸다. 이를 어기는 자는 죄의 경중을 가려 유배를 보내든지 벌금을 물리든지 했다. 이 부분에서 조선 후기의 사회적 배경이 반영되었어요. 조선 후기에 기근이 들어서 여기서 기근은 흉년으로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는 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먹을 곡식이 없으니까 술을 빚지 못하게 한 거죠. 금주령을 내렸던 배경이 나타나 있고 이게 실제 조선 후기에 기근에 따른 국가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 조정에서 금주령을 내렸던 당대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아전으로서 밀주를 빚은 자를 일부러 감춰주고 체포하지 않을 경우 그 아전에게도 벌을 내리고 용서하지 않았다. 이에 아전들은 죄인을 잡지 못할까 걱정하다가 급기야 백성들에게 밀주 빚은 자를 몰래 고해 바치게 한 후 벌금의 10분의 1을 나눠주었다. 이런 까닭에 신고하는 자가 아주 많았으며 아전들은 귀신같이 적발할 수 있었다. 포상금을 준 거죠. 신고를 하면은 벌금의 20%를 준 겁니다. 어느 날 한성부의 아전 하나가 남산 아래 어느 거리의 외진 곳에 몸을 숨기고 있었다. 아전은 담오를 가까이 부르더니 시내 위로 놓인 다리 끝에서 몇 번째 집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저긴 양반집이라 내가 마음대로 들어가 볼 수가 없거든. 그러니 네가 먼저 안채로 들어가 쓰레기를 뒤져보고 술찌개미가 있거든.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남자가 양반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자인 담오에게 앞장을 서라고 말을 합니다. 담오는 그 말대로 살금살금 까치걸음으로 들어가 집안을 수색했다. 과연 석대들이쯤 되는 항아리에 새로 늦가을을 담근 술이 들어있었다. 담오랑 아전이 신고를 받고선 남산의 어느 집으로 들어가서 수색을 해서 술 항아리를 발견한 거죠. 담오가 항아리를 안고 나오는데 주인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기겁을 하며 땅에 엎어졌다. 눈이 빛을 잃고 입가에 침을 흘리며 사지가 마비되고 얼굴이 파래졌다. 기절한 것이었다. 담오는 항아리를 내려놓고는 할머니를 끌어안고 뜨거운 물을 급히 가져다 입안으로 흘려넣었다. 잠시 후에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자 담오가 질책했다. 나라에서 내린 명령이 어떠한데 양반 신분인 분이 이처럼 법을 어긴단 말입니까? 할머니가 양반 신분인 것을 알 수 있죠. 담오가 할머니한테
법을 아실 텐데 양반이면 어떻게 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질책을 했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우리 집 양반이 지병을 앓고 있는데 술을 못 마시게 된 이후로 음식을 삼키지 못해 병이 더욱 고질이 됐네.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다가 며칠 전에 마침 쌀 몇 대를 어디서 얻어왔어. 노인의 병을 구한할 생각으로 감히 법을 어겨 술을 빚고 말았지만 어찌 잡힐 줄 생각이나 했겠나. 선한 마음을 가진 보살께서 제발 우리 사정을 불쌍히 보아주시길 바랄 뿐이네. 이 은혜는 죽어서라도 꼭 갚겠네. 라고선 다모에게 한 번만 봐달라 라고 말하는 거죠.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았다는 것을 통해서 양반인데 되게 가난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조선 후기에 경제력을 잃은 몰랑 양반이 등장했다는 역사적 사실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모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다모가 할머니에게 연민과 동정을 느낀 거죠. 항아리를 안고 가서 잿더미에 술을 쏟아버렸다. 증거를 대신 인멸해주는 거네요. 죽인 할머니가 밀주 빚은 사실을 숨겨주기 위해서 증거를 없앴어요. 다모는 자신의 공적인 책무를 다 하지 않은 거죠. 이게 자기 직업인데 법을 어긴 사람을 봐준 거니까 공적인 책무와 개인적인 감정, 사적인 감정, 양심 사이에서 양심의 명령을 따른 거죠. 법보다는 인정을 더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김조희의 성격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그러고는 사발을 하나 손에 들고 문 밖으로 나왔다. 아저는 다모를 보고 물었다. 어찌 됐느냐? 다모는 웃으며 말했다. 술 담는 걸 잡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송장이 나오게 생겼어. 아전한테 주인 할머니가 술을 담근 것을 숨기는 거죠. 다모는 곧장 죽 파는 가게로 가서 죽 한 그릇을 산 뒤 다시 양반 댁으로 가서 할머니에게 죽을 건네주었다. 여기서 죽 한 그릇은 할머니에 대한 다모의 연민과 애정이 담긴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할머니가 음식도 못해 잡수신다는 말을 듣고 안타까워 드리는 겁니다. 다모는 그렇게 말한 뒤 여기서 몰래 술 담근 걸 누가 또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불쌍한 이런 할머니의 처지를 알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할머니를 밀고 한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할머니에게 시동생인 젊은 생원이 술 담근 걸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온 다모는 아전에게 양반집에 술이 없었다고 거짓말한다. 한성부 앞에서 할머니를 고자질한 시동생을 만난 다모는 그의 따귀를 때린다. 다모는 손을 쳐들어 생원의 따귀를 때리더니 침을 뱉으며 꾸짖었다. 네가 양반이냐? 양반이란 자가 형수가 몰래 술을 담갔다고 고자질하고는 포상금을 받아먹으려 했단 말이냐? 다모가 계층이 더 낮은데 지금 젊은 생원, 양반인 젊은 생원한테 반말을 하면 막 따귀도 때리고 침도 뱉고 꾸짖고 있죠. 근데 이것을 보고선 아전이 성난 목소리로 말해요. 그 집주인 할멈의 사주를 받아 나를 속이고 술 빚은 걸 숨겨주고는 도리어 고발한 사람을 꾸짖어? 지금 아전은 다모한테 너 적반하장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아전이 화를 낸 표면적인 이유는 법 질서를 중시해서이고 이면적인 이유는 자신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서죠.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 다모가 잘못한 거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아전이 다모를 붙잡아서 주부 앞에 가서 다모의 죄를 고해 바칩니다. 주부가 신문하자 다모는 거짓말을 하진 않고 사실대로 모두 자백을 해요. 주부는 성이 난 척 하며 말합니다. 술 담근 일을 숨겨준 죄는 용서하기 어렵다. 곤장 20대를 쳐라. 근데 성이 나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이 난 척 했대요. 겉으로 그냥 성난 척을 한 거죠. 이유는 속으로는 다모의 정의로움을 높이 평가하고 있지만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자신의 직분 때문에 겉으로는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후 6시 무렵 관청일이 끝나자 주부는 조용히 다모를 따로 불러 엽전 10개미를 주며 말했다. 너가 숨겨준 일을 내가 용서해서는 법위에 서지 않기에 곤장을 치게 했다만 너는 의인이로구나. 참 갸륵하다 여겨 상을 내리는 것이다. 주부는 법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간에 대한 연민과 사랑에 있다고 보는 거죠. 다모랑 비슷한 관점을 가진 인물이네요. 이 주부를 통해서 올바른 바람직한 관리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모는 돈을 가지고 밤에 남산의 그 양반댁으로 가서 주인 할머니에게 건넸다. 제가 간청에 거짓 보고를 했으니 곤장 맞는 거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할머니가 술을 담그지 않으셨더라면 이 상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러니 이 상은 할머니께 돌려드릴게요. 제가 보니 할머니는 겨우내 춥게 지내시는 모양인데 이 1,000전 돈으로 반은 뗄나무를 사고 반은 쌀을 사시면 추위와 굶주림 없이 겨울을 나시기에 충분할 거예요. 다만 앞으로는 절대 술을 담그지 마셔야 합니다.
할머니의 이런 가난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할머니가 또 밀주와 같은 잘못된 행동을 할까봐 이렇게 돈을 주면서 할머니에게 도움을 주면서 당부의 말을 전하는 거죠. 주인 할머니는 한편으로는 부끄러워하고 한편으로는 기뻐하면서 돈을 사양했다. 다모가 우리 사정을 봐준 덕택에 벌금을 면하게 된 것만도 고마운데 내가 무슨 낯으로 이 돈을 받는단 말인가. 할머니가 굳이 사양하며 한참 동안이나 받지 않자 다모는 할머니 앞에 돈을 밀어두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자신이 옳다 여기는 것을 단호하게 실천에 옮기는 다모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소설이 끝나요. 이 글의 주제는 불쌍한 할머니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부도덕한 양반을 꾸짖는 다모의 인품과 덕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교재 변형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풀어볼게요. 13번을 볼까요? 윗글을 바탕으로 영화를 만들고자 한다. 구상한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논을 보며 흉년으로 인해 양식이 모자란 상황에 대해 한숨 짓는 농부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앞에서 기근이 들어서 술 빚는 것을 금지시켰다고 했으니까 이 상황적 배경과 관련 있는 장면이니까 영화에 들어갈 장면으로 적절하죠. 양반집은 빈 곳간에 쥐만 돌아다니며 마당엔 잡초가 무성하고 방문엔 먼지가 끼어있는 쓸쓸하고 퇴락한 집으로 묘사한다. 여기 남산골의 양반집이 바로 주인 할머니 집이잖아요. 근데 양반인데도 엄청 가난한 형편이에요. 가을부터 겨울까지 며칠씩 밥도 못 짓고 살았다고 했으니까 곳간을 빈 곳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렇게 먼지가 끼어있는 쓸쓸하고 퇴락한 집으로 묘사하는 거 적절하겠죠? 그 다음 양반집 대문이 보이는 거리. 아전과 간원들이 양반집을 주시하며 다모의 신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전이 고함을 치거라 그러면 내가 당장 들어가마 라고 했어요. 따라서 고함이 다모가 아전에게 보내야 하는 신호인 거고 아전은 이 고함이라는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적절하네요. 4번 할머니에게 할머니가 술 담근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듣고 다모가 격분하는 표정을 그려낸다. 다모가 할머니한테 물어보죠. 할머니가 술 담근 거 아는 사람 또 누구 있어요? 라고선 말을 하고 시동생인 젊은 생원이 술 담근 거 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젊은 생원을 만나서 뺨 때리고 질책을 하잖아요. 따라서 그 소리를 듣고선 격분하는 표정 적절하죠. 5번 다모가 범인을 은닉하였다는 아전의 말에 주부가 노발대발하여 다모를 잡아들여 처벌하라고 호통치고 이에 놀란 아전들이 서로 수군대는 장면을 그려낸다. 주부는 다모에게 곤장 20대를 쳐라 라고서 태형을 내리죠. 하지만 주부는 성이 난 척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너 정말 의인이다 이러면서 엽전을 줘요. 주부는 다모의 행동을 의로운 것으로 생각을 하나 법을 집행하는 관리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화난 척하면서 다모를 처벌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다모의 행동에 노발대발하면서 호통을 치고 이에 놀란 아전들이 서로 수군대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는 내용 일치 유형에 해당하죠. 다 지문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작품에서 출제될 수 있는 문제 유형은 5번과 같이 윗글에 드러나는 사회상 그리고 다모가 할머니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모가 할머니에게 느낀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 연민과 뭐 애정, 동정 이런 정서가 드러나는 작품을 고르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다모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이 모든 자료는 나무 아카데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